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입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주사, 골수, 지방, 제대혈 등의 줄기세포 등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줄기세포의 종류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시술 과정, 그리고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줄기세포의 종류는 다양하고요. 성체 줄기세포는 골수, 지방, 제대혈에서 채취를 하는데요. 골수 줄기세포가 가장 오랫동안 많이 연구가 되어 와서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골수 흡인 농축물, 꼭 줄기세포를 포함한 골수에서 뽑아내서 농축한 물질을 주사하는 것이 최근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지방유래, 제대혈에서 나온 줄기세포 또한 주사 치료가 상용화 되는 것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줄기세포라는 것은 무엇이냐? 줄기세포는 자기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복제된 줄기세포들이 여러 가지 혈액세포라든지 혹은 근육, 신경, 뼈, 피부같이 연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직들로 변화할 수 있는 분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가 2004년도에 황우석 박사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는데요. 배아줄기세포는 정자한 환자가 수정을 해서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배아 단계를 거쳐서 태아가 돼가 되고, 배아 줄기세포에서 이 배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 세포들이 분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가 가장 분화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2006년도에 일본의 야마나카 시나라는 일본 과학자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 그래서 일반 세포에다가 이런 유도하는 이런 물질들을 삽입을 해서 줄기세포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발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2012년도에는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도 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또한 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임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성체 줄기세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개체에서 있는 줄기세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보시면 2012년도 1월 달에 수술적 치료로 사용이 허가되었고, 2022년도 10월 달에 주사 치료로 국내 임상 이상을 시행하고 있는 중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대혈 줄기세포는 노화가 없어서 분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줄기세포를 필요로 하는 나이는 중년에서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태아 줄기세포, 제대혈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걸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타가 줄기세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카티스템 같은 연골 재생 수술에서 쓰는 그런 제품도 제대혈 줄기세포고요. 그리고 스멉셀이라고 하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제도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골수나 지방, 혈액, 활막 등에서 줄기세포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요. 자가 줄기세포는 숫자가 좀 적고 그리고 분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 골수 줄기세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수란 거는 뼈 속에 있는 이런 피 성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혈액과 골수 안에는 피를 만드는 조혈목 줄기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일부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중간엽 줄기세포고요. 이 중간엽 줄기세포를 골수에서 채취 분리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이 시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수 흡입 농축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우리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비맥이라고 부르는데 본메로 아스피레이트 컨센트레이트의 앞글자를 따서 비맥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줄기세포가 포함된 골수를 농축한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2011년도에 신의료 기술 허가가 나서 15살에서 50살까지 이제 허가가 돼서 무릎 치료에 사용되고 있었고요. 2020년도에 51세부터 65세까지 이 나이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적 의료기술로 지금 시행을 된 이후에 현재 2023년 9월 30일 날 이 제한적 의료기술이 종료돼서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로서는 이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사치료는 어떠하냐? 주사치료는 2022년 11월 달에 골수줄기세포 치료 신청이 들어갔고요. 2023년 7월 달에 신의료기술 허가가 나면서 골수흡입 농축물 주사치료라는 이름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줄기세포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골수흡입 농축물 안에 줄기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주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날 치료가 등재돼서 이제 비급여 치료로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많은 병원들이 지금 치료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수줄기세포 주사는 어떻게 시술을 하느냐? 먼저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채취를 하는 곳은 환자분의 엉덩뼈 쪽에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보통 마취를 해서 이런 바늘을 뼈 속으로 이제 넣어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국소 마취를 통해서 가능하고 수면 마취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하루 입원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환자분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누운 상태에서 바늘 이용해서 혈액을 한 60cc 정도 골수를 이제 뽑게 되고,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반대측을 이용해서 뽑게 됩니다. 통증 자체가 심하진 않으시고 시술 자체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좀 짧게 걸리는 것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골수를 필터링을 해서 그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원심 분리기는 해외 것도 있고 국내 것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세포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세포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회전을 하면서 이 혈액 성분이 이제 그 분리가 되게 됩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적혈구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쪽에 깔리게 되고, 가벼운 혈장은 위로 뜨게 되는데, 그 중간층에 줄기세포를 포함한 그런 버피코트라 부르는 층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고안되어 있는 키트를 보면 3번 통에 들어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위에 줄기세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혈장 및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이것을 다시 무릎 쪽에 넣어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무릎 쪽은 관절강이 다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제일 주사가 놓기 편한 이 바깥쪽 외측에 위치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고요. 초음파를 가이드하면서 놓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주사 당일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시술 후에 한 3주 정도는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반에서 2년 뒤에 재치료를 권장드리긴 하는데, 따로 이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신의료 기술이나 임상연구 현황 확인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가 네카라는 이름으로 사이트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국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는 사이트에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파인더 스터디에 여기 제품명을 치시면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줄기세포 종류는 다양하고요. 성체 줄기세포는 골수, 지방, 제대혈 등에서 채취를 하는데, 이 중에서 골수 줄기세포가 가장 오랫동안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고, 이로 인해서 골수 흡입 농축물, 줄기세포가 포함된 골수 흡입 농축물의 주사 치료가 가장 먼저 허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지방이나 제대혈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주사 치료 또한 상용화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수목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